무주택자 1주택자는 경매로 취득을 한다, 단기 매도로 하겠다 라고 하면 무조건 1억 이상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요런 물건들 3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4개월마다 하나씩 받아서 매도를 하면 1년에 3천만 원이 1억이 돼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3천으로 1억을 만드는 프로세스, 네, 포지션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부터 좀 객관화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 체계나 대출 체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무주택인지 1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지고요. 2주택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2주택부터는 별도로 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주택 1주택자 분들이 다주택자 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해요. 경매 시장에서는 무주택 1주택자 분들보다는 다주택자들이 훨씬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1억 미만이 몰리는 거고, 그래서 오피스텔도 경쟁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주택자가 할 거는 지금 오피스텔이나 1억 미만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는 공시가 1억 이상인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주택 또는 두 번째 주택으로 경매로 취득을 한다, 단기 매도로 하겠다 라고 하면 무조건 1억 이상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1억 이상은 무주택 1주택자만의 리그예요. 다주택자는 안 들어갑니다. 8% 12% 내면서 절대 안 들어와요. 지금 시장에서 정말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이 좋은 건 취득세에서 중과가 없다는 게 일단 가장 크고요. 주택이 3개만 돼도 이제 중과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저희 같은 다주택자들은 사업자 대출을 보통 써야 되는데 훨씬 더 비싸요. 이자도 비싸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비싸고, 가계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는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훨씬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웬만하면 없으실 거기 때문에 1억 이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투자금에 따라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경매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에 최대 8배수까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가 기준. 뭐 예를 들면 2억 4천에서 최소값은 저는 3배수 4배수 정도로 봐요.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이 있는데 굳이 감정가 1억 이하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1억에서 한 2억 4천 중간에 있는 물건들을 좀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건을 찾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경매를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신 분들은 이 중에서도 난이도 있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뭐 빨간 글씨가 있는데 문제없는 빨간 글씨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시고 대신 수익률을 좀 높여서, 제 기준에선 수익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빨간 글씨 있는 것들은 50% 정도 계산을 하고, 빨간 글씨 없고 무조건 깨끗한 거는 30% 정도를 보긴 합니다.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다세대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감정가 2억 4천, 뭐 2억 6천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억 이상에서 2억 6천만 원 이하 다세대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은 경기도로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나서 여기에 빨간 글씨 요소들을 저희가 넣을 수 있어요. 요 중에서 빨간 글씨 있다고 다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재매각 중에서 잔금 납부를 안 해서 다시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권리 분석이나 어떤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왔거나 아니면 금액을 잘못 썼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조사 잘해서 다시 입찰하면 되거든요. 근데 재매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찝찝하니까 그냥 건너갑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2억 4천, 물론 1억에서 2억 6천 사이에 공시가 1억 미만도 있겠지만 공시가 1억 이상을 본다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재매각 사건을 부담스러워하는데, 무주택자 1주택자라는 건 또 초보자의 비율이 또 높거든요. 그분들이 재매각 사건을 많이들 건너갑니다. 요 구간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은 이 재매각만 보셔도 경쟁률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임금 채권인데 대항력이 없으면 임금 채권도 다 사라지는 권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요소를 넣어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재매각도 이렇게 보시면 경기도에 20개가 나옵니다. 20개 정도면 다 눌러볼 수 있거든요. 2명이 입찰했는데 1억 5,100에 가격을 나쁘게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리 분석도 지금 재매각인 거 빼고는 다 없어지는 권리예요. 집 내부에 하자가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이제 임장을 통해서 또 주민한테 확인을 하면 되고, 제 생각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대출 나올 줄 알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 미납을 했을 수도 있고, 1억 3,600 최저가에서 한 번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값이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조사를 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그냥 요것만 보고 미납했네? 뭐가 문제 있나? 이러고 넘어가신다는 거죠. 경매를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그냥 깨끗한 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깨끗한 물건을 말씀 안 드리는 거, 안전하기 때문에 경쟁이 더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배우셨으면 빨간 글씨 있는 것들을 섞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는 것들은 대부분 경험이 많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1주택자, 무주택자만 볼 수 있는 구간 1억 이상의 것들은 경쟁률이 더 낮아지겠죠. 초보자들의 리그인데 그 중에서도 재매각 사건을 적극적으로 입찰하는 사람은 진짜 뭐 학원을 다녔거나 뭐 멘토가 있거나 우리 리치스쿨 교육생분들처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래서 경쟁이 더 낮고, 경쟁이 낮다는 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 1억 이상으로 수익난 단타 사례가 있는지 수강생 사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사례가 너무 많아서 보여드렸던 거를 제외하고 화곡동, 뭐 인천 요쪽에 거래가 안 된다고 하는데 8월 23일 기준으로 최근에는 우리 교육생들이 화곡동에 받은 물건이 많은데 전세 사기가 막 이슈화 됐을 때는 세는 한번 돌려야 된다, 2년은 보유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볼 물건도 화곡동이고요. 매도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에서 또
또 잊혀지다 보면 전세로 들어가고 월세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전세가가 지금은 뭐 눌려 있긴 하지만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투자 수요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지금 볼 물건은 이제 화곡동에 있는 물건인데 요거는 세 분이서 마음을 합쳐가지고 공동 입찰로 하셨습니다. 단기 매도해서 매도된 수익으로 바로 나누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거의 없죠. 이걸 갖고 가야 되는 거면 분란이 생길 수 있는데 팔 거고 정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 교육생분이 받은 물건은 화곡동에 있는 엠펠리체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11평이고요. 빨간 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권 허그 인수 조건 변경. 빨간 글씨가 많이 보이지만 대학력이 나왔다가 포기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없어지는 거고 관련 사건은 사실 낙찰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요소라서 그냥 안전한 물건인 겁니다. 2억 3,800까지 떨어졌을 때 5명이 입찰했고 교육생분께서 2억 8천에 낙찰 받았습니다. 매도한 금액은 3억 1,300에 나왔습니다. 빌라치고는 사실 수익률이 뭐 엄청 높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거래가 안 되는 줄 알았던 화곡동에서 거래가 됐다는 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는 준신축급이고 11평이고 방 2개 드레스룸까지 해서 방이 3개입니다. 물론 드레스룸은 굉장히 작겠죠. 화장실 하나 발코니도 있고요. 나름대로 알차게 공간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 단위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실거주자분이 또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탁 대출을 활용하면 대출 90% 받을 수 있고 그럼 3천만 원으로 이걸 충분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 단기 매도하실 거면 신탁 대출을 받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투자로 충분히 가능하고 매도 차익 단순 차익으로 보면 3,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기타 뭐 법무비, 취득세, 공과금 내고 이런 거 하면은 600만 원 정도 지출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제하고 나면 2,5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3천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7천만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요런 물건들 3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4개월마다 하나씩 받아서 매도를 하면 1년에 3천만 원이 1억이 돼 있는 거죠. 매도를 하고 나면 취득세 걱정도 없으니까.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2개까지 반복해서 굴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주택이 하나 있으신 분은 한 채는 1억 이상을 보고 그게 팔리기 전까지는 1억 미만을 보시고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무주택 1주택자분들과 상반되게 불리한 거는 맞아요. 일단 취득세 8% 12%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불리합니다. 8% 12%를 어떻게 우리가 피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냐? 아직까지는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보는 지역을 넓혀야 돼요. 서울 수도권에서만 1억 미만 오피스텔을 찾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물건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감정가 2억 이하로 찾아보셔야 되고 빨간 글씨들 있는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섞으면 좋겠습니다. 감정가 2억 이하의 공시가 떼봐서 1억 미만인 거를 찾아서 전국으로 좀 넓혀서 입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 위주로 하고 있는데 1억 미만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 기준의 수익률에서 낙찰되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더 높게 쓰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세제 혜택에서 다 좀 외면을 받고 있거든요. 오피스텔이 대부분은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뭐 세제 혜택도 없고 취득세 4.6%고 근데 어쨌든 다주택자 기준에선 4.6%가 여전히 취득세는 저렴하고 가격이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 사놓고 기다리면 전세든 매매가든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포지션으로 애초에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이제 사서 보유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신 분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는 눈을 전국으로 넓히고요. 감정가 2억 이하의 빨간 글씨 있는 것들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요소를 갖춘 거예요. 투자하신 분은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물건이고요. 한업단지가 있어요. 근처에 오창이라고 해서 그쪽이랑 멀지 않기 때문에 또 괜찮고 빨간 글씨를 보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 중복사건, 관련사건, 공동담보 4개의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이 물건이 같은 물건이 7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7개나 나왔으면 이거 매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매도까지 하신 거죠. 조사를 잘해서. 감정가 1억 7천짜리가 유찰이 5차까지 돼가지고 6,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20명이나 들어왔어요. 여러 개 나온 것 치고는 입찰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네요. 전차는 8,700이 최저가였어요. 그를 500만 원 넘긴 9,299만 1,000원에 입찰하셨고 55%의 이제 낙찰을 받으셨죠. 지금 한 블럭만 넘어가면 여기 조치원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완전 시내입니다. 동떨어진 빌라처럼 보이지만 지도 좀만 넓혔을 때 시내가 나온다면 거긴 괜찮을 수 있다. 시내보다 물론 싸게 내놔야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육생이 9,290만 원에 받아서 얼마에 팔았냐? 계약서 써있죠. 401호 1억 2,100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는 거죠. 각종 공과금 내고 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건 자체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법인으로 매도할 때는 법인세 플러스 추가세율 20%가 부과가 됩니다. 실제 남는 돈은 1,5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1억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전국으로 넓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누군가는 받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매도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세 시세보다 싸게 사서 풀피를 맞추는 겁니다. 1억 5천에 전세 맞출 수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는 각종 공과금이나 비용 뭐 세금 이런 걸 다 내고도 1억 5천 이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1억대 물건이라고 하면 500 풀피가 되면 좋겠고 2억이 넘어가는 것만 1,000 정도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커질수록 여유 마진을 더 갖고 가는 거죠. 지금 오피스텔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격이 거품이 안 껴있어요. 오피스텔 찾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사놓고 2년을 기다리면 분명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거에 대체
대체제인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올 거거든요. 그때 매도를 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투자 방법을 1년에 3채 정도로 목표로 해서 만들어가면 1년에 한 5천, 6천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지방에 계신 분들 어떻게 경매를 투자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투자 못해서 난 불리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매를 잘 배우셔서 지방에 있는 관심을 안 받고 있는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것들을 경매로 저렴하게 사는 거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선호되는 요소들을 섞을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경매기 때문에 그래요. 싸게 살려면 사람들이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요소들이 있을수록 차익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은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지방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요소.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서 비선호죠. 플러스 여기에 빨간 글씨도 넣는다면 수익률이 더 커지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오히려 지방에 있는 물건을 단타 투자로 사고 팔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인구수가 빠지는 지역들 아니면 기업이 어려운 그 지역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좀 피하시고 가까운 지역에 지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을 좀 찾아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치스쿨 카페 오셔서 이제 낙찰받았어요에 매도 검색하시면 매도한 물건들이 나오는데 지방 쪽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낙찰을 2억 6,300에 받아서 3억 4,300에 매도를 하셨어요. 대형 평수였어요. 부가세를 아마 1,500만 원 정도 그래도 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계산해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분은 대형 평수 위주로 노리셨습니다. 뭐 경남 양산 2달 만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8,270만 원에 낙찰 받아서 1억 1,800에 매도를 하셨고 이분도 수익률이 한 60% 70% 될 겁니다. 보령에 있는 아파트도 있네요. 1억 3,800만 원에 매도를 하셨는데 낙찰은 1억 1,600만 원 1,50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 사례들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소액 투자로 굴려서 1억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에서는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경쟁이 낮은 빌라가 기회가 더 많고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을 부러워하세요. 배우셔서 배우신 내용대로 지방에 가시면 훨씬 더 남들보다 유리하게 투자가 될 겁니다. 앞으로의 사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